나를 믿어주길 바래. 함께 있어. 아이고. 흰거 2개. 자, 그다음 배부르도다. 자, 요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소리 잘 들리냐? 누구냐? 혜민이가 없네요. 아까도 없던데 혜민이. 혜민이 어디 갔을까요?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는. 그래 그래. 일단 태경이 혜민이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전화 그래요? 이제 알죠? 전 없죠. 아 그래요? 그래? 혜민이 어디 갔지? 좋아. 승수군 잘 보여요? 승수, 현우, 정우. 정우는 하정우예요? 변정우. 잘 보이나요?
8. 어우, 좋아요. 자, 이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고. 자, 이게 뭐냐. 지금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어떤 혼합물 안에 있는 성분들을 이제 분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혼합물이 전체 22mg이 있었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뭐냐면은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었겠죠. 그럼 얘네를 가지고 뭐 분리를 하는 거야? 하는데 그 컬럼이 실제로는 되게 얄푸리한 관이라고 했죠. 얇은 그 쇠관이 이게 길게 이제 나와 있는 건데, 그 지름이 1cm가 사실 1cm면 굉장히 크네. 지름 1cm가 굉장히 굵은 거고요. 실제로는 거의 0.1cm 정도의 그 두께를 갖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얇은 관이에요. 근데 거기에 2mg 혼합물을 넣고 분리를 뭐 잘 했나 보지. 그런데 그 혼합물의 분리한 효율 혹은 사용한 컬럼 길이를 동일하게 했을 때 이때 그 사용하는 물질의 양을 2mg에서 20mg으로 이게 스케일 업을 해보자 이런 말이죠. 이게 좀 이렇게 양을 좀 많이 한꺼번에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렇다면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할 때 그 컬럼의 지름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고 이제 그 문제가 묻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푸느냐?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기본적인 컨셉은 이거. 바로 샘플의 글씨가 안 좋아 이렇게. 질량. 그 다음에 컬럼 부피 사이의 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컬럼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물질들이 들어가서 어쨌건 분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컬럼 부피에 대한 물질 비, 일종의 농도 같은 거죠. 컬럼 내부 부피에 대한 물질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 컨셉은 이겁니다. W1 over W2는 V2분의 V1.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V는 컬럼 부피고요. 여기에 있는 W는 물질량인 거죠. 그래서 물질량의 비와 사용한 컬럼 부피가 비례한다고 하면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뭐가 같을 테니까 효율이 같을 테니까. 자, 그런데 부피는 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SL 이걸로 표현할 수가 있네요. 자, 여기서 S는 뭘 얘기하겠어요? 바로 단면적이요. 그리고 L1, L2는 뭐겠어요? 바로 컬럼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컬럼 길이가 뭐하다고 그랬어요? 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L1, L2가 그 컬럼의 길이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지금 같다고 하면 결국 사용하는 물질량의 비는 누구? 컬럼의 단면적 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단면적은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바로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네요. 알겠죠? 근데 파이라고 하는 건 상수니까 없애버리고 여기서 r을 반지름이라고 할 때 당연히 반지름은 누구하고도 지름하고도 비례하는 관계가 나타날 겁니다. 그럼 이 관계를 활용하면 우리는 어떤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구하려고 하는 이제 기존에 했던 실험 질량은 2mg이고요. 새로 하려는 실험 질량은 20mg인 거예요. 근데 2mg이랄 때 컬럼의 지름이 1.0이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곱이 비례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새로운 지름을 D라고 할 때 그거의 제곱이 이런 관계식을 보인다고 하면 되겠네. 그럼 이걸 계산하면 값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바로 한 1.58cm 정도가 나온답니다. 그냥 별것도 아닌 그냥 비례식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표현이 된다. 저리 가. 됐어. 오케이, 됐다. 자, 그다음 다 썼죠? 이제 지금 다 썼죠. 그래서 간단한 어떤 스케일업 문제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해서 거기 교재에 그림 3이 있거든요. 이거 저번 시간에도 한번 봤는데 그 그림 3 보이세요? 보이죠? 그림 3. 이게 뭐냐면 공장에서 사용하는 그 크로마토그래피예요. 특히나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인데요. 와우,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하죠. 컬럼 안의 부피가 300ml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험실에서는 양이 중요해요, 질이 중요해요. 실험실에서는 질이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험실에서는 소량을 가지고 그걸 얼마나 그 퀄리티 있게 뭔가를 해내냐가 중요한데, 공장에서는 오히려 질이 중요해요, 양이 중요해요? 공장에서는 양이 중요해야겠죠? 왜? 그걸 가지고 갖다 팔아야 되니까 아무리 퀄리티가 좋아도 뭐가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그걸 어떻게 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공장에서는 효율은 좀 떨어져도 양이 중요해서 거기 그림 3에 보시면 실제 공장에서 사용하는 그 크로마토그래피가 보여요. 어마무시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공학적인 필요가 있을 때 이런 식의 계산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했는데 이걸 이제 공장에서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설계를 어떻게 하지? 에서 온 질문이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됐다. 그다음 챕터 4. 지금 나이 주나. 자, 저번까지 이제 뭐 했냐면 어프어머스 뷰 해서 컬럼이라는 관을 들여다보는 배관공의 관점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제 배관공이 아닌 뭘 해볼 것이냐. 여기부터도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네 번째. 뭐야? Efficiency of separation. 자,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하자면 separation은 분리, efficiency는 효율. 그러니까 어쨌거나 뭐를 분리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혼합물 안에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데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좀 A 성분, B 성분을 따로따로 분리를 해보자. 그러면 이때 어떤 경우 분리가 잘 되는 거고 어떤 경우 분리가 안 되는 거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자, 요겁니다. 바로 픽끼리 분리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두 용질들끼리 충분히 잘 분리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픽이라고 하는 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빠져나온 용질이 디텍터에 감응이 돼서 나타나는 시그널 그 자체를 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자,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시그널이 있었다고 치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과 요거. 자,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얘는 분명 보시다시피 이렇게 생긴 어떤 놈과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어떤 놈이 합쳐진 것 같아요. 즉 픽이 이런 파란색 픽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요런 빨간색 픽이 하나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엉겨가지고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보여버리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 빨간색 성분하고 파란색 성분이 충분히 분리가 됐다고 보기 어렵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그것보다는 이 빨간색 픽하고 파란색 픽이 충분히 나누어져서 아 얘는 누구다 얘는 누구다 이렇게 구분이 될 때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잘 분리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픽 자체가 너무 브로드하면 곤란하겠죠. 자,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자, 이쪽으로 갈수록 시간축이고요. 자, 여기가 어떤 리텐션 타임 TR1, TR2라고 하겠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이 말 기억나요? 리텐션 타임. 자, 리텐션 타임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머무름 시간 아시겠죠? 그래서 저 리텐션 타임 R1, R2에서 어떤 픽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파란 애가 이렇게 나와버리고요. 어휴, 너무 넓게 돼야 되겠다. 나오고요. 어떤 빨간 애가 픽이 이렇게 나왔다고 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사람 눈에는 얘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 두 개가 이렇게 더해져서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노란색 그래프가 이게 실제 측정된 픽의 모습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이 파란색 그래프와 이 그 빨간색 그래프가 실험 조건을 잘 잡아서 만약 충분히 그래프가 리텐션 타임 TR1에서 이렇게 돼주고 리텐션 타임 TR2에서 충분히 이렇게 돼준다면 보이시죠? 우리는 확실히 실제 실험 측정 결과에서도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거라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확실히 자 똑같은 리텐션 타임이지만 이렇게 넙대대한 경우보다 이렇게 뾰족한 경우가 훨씬 구분하기가 쉬워지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위에 것보다는 아래 게 이피션시가 더 좋다.
그 다음에 위에 것보다는 아래 게 더 이피션시가 좋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두 픽의 리텐션 타임이 충분히 분리가 되어 있느냐. 그 다음 동일한 리텐션 타임에 대해서는 각각이 충분히 이렇게 얄풀이하냐. 이런 걸로 픽들이 잘 분리됐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이제 이 픽들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얘네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2 요거 자, 이거 하나 봅시다. 우선 첫 번째 1 아이고. 자, 첫 번째는 1 컬럼 내에서 어떤 용질의 농도 분포. 자, 컬럼 안으로 이제 물질들이 들어왔어요. 그럼 거기서 분리도 되고 뭐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컬럼 안에 그 물질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동상 따라서 쫙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면서 이동상 따라 움직이면서 고정성하고 상호작용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농도가 이제 분리되기 시작하는데, 분리되는 그 농도의 분포가 바로 가우스 함수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우스 함수 알아요? 확률 통계에서 왜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요. 요거. 그래서 컬럼 안의 농도가 처음에는 컬럼 안으로 딱 들어왔을 때 굉장히 고농도로 샤프한 농도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농도가 이 상태에서 처음엔 샤프했다가 점점 퍼져나갈 텐데, 그 모양이 가우스 함수를 닮았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확률 통계에서도 우리가 가우스 함수를 도입하지만 진짜로 우리 자연계의 모든 확률 통계적 상황이 가우스 함수를 따르는지는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 못해요? 그건 증명 못해요. 그냥 가우스 함수를 따른다고 가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여타 학문에서도 가우스 함수를 쓰니까 요 그 크로마토그래피의 통계학에서도 가우스 함수를 따라보겠다 이런 말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가우스 함수와 관련해서 자, 바로 자, 컬럼을 빠져나온 용질이 디텍터에서 검출이 되면서 나오는 실험 결과가 가우스 함수처럼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서 여기서 그랬던 요렇게 파란색이건 빨간색이건 좀 뾰족했건 뭐 두루뭉실했건 요게 다 가우스 함수 꼴로 표현된다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지금 가우시안 픽이라고 한 거예요. 자, 이 가우시안 픽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서 우리는 어떤 걸 측정해내야 되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죠. 실험 데이터가 가우시안 픽으로 나왔는데 가우스 함수가 예뻐 이게 아니고, 그 나와 있는 그래프에서 내가 뭐를 측정을 해야 되냐 이런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요렇게 자, y축은 시간이고요. 아니,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intensity 혹은 response 둘 다 쓸 수 있어야겠죠? intensity라고 하면 그냥 색이 이렇게 번역하면 되고 response는 그러니까 최종적인 물질이 디텍터에 감응되는 그 감응도를 response라고 했었죠.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떤 어떻게 쓰지? 어떻게 쓰지? 아 그래? 이렇게 쓰자. 그래서 자 여기가 짜잔 어떤 그 용질의 리텐션 타임입니다. 그 리텐션 타임을 토대로 모든 용질들이 이 리텐션 타임에서 다 측정된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어떻게? 요렇게. 아, 이 그림은 잘 그려야 되는데. 보자. 그다음 해서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해서 한 다음에 아이고 오케이. 여기 이제 가우스 함수의 특징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가우스 함수는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노란색으로 그리자. 예쁘지가 않지만 최대한 예쁘게. 어떻게 좋아. 이렇게 등장하는 게 가우시안 함수입니다. 대단해. 대단해. 좋아. 그래서 지금 노란색으로 그린 게 가우시안 함수입니다. 아시겠죠? 좋아. 그래서 이 그래프 같은 경우 굳이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뭐 이런 식의 수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란색 그래프의 이 수식의 의미는 자 y 콜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어디 있어? 시그마 루트 2파이 분의 1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제곱. 좋아. 뭐 이런 걸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리텐션 타임을 수학적으로 이제 0 여기를 원점이라고 잡을 때, 그러니까 리텐션 타임에서 어떤 픽이 나올 텐데 그 리텐션 타임 자체를 원점으로 새롭게 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 그래프의 수식은 요런 꼴의 수식이 돼요. 그래서 저건 아마 그 정규분포 수식을 확률 통계 이론에서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알겠죠? 이때 여기서 요 내가 점땡이로 칠해놓은 부분 있죠. 점땡이로 칠해놓은 부분. 요 부분이 바로 변곡점입니다. 변곡점. 그래서 가우시안 분포에서는 그 변곡점을 토대로 요 리텐션 타임, 여기서부터 요까지. 변곡점을 토대로 저까지. 여기가 뭐다? 바로 시그마예요. 그리고 그 시그마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자, 바로 첫 번째 표준 편차
시그마. 그래서 가우시안 픽이 나올 때 변곡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변곡점에 대해 지금 점선으로 그려놓은 요 직선, 이게 바로 뭐냐면 접선입니다. 어디서의 접선? 변곡점에서의 접선. 그리고 이상적인 경우 가우시안 분포는 왼쪽 오른쪽이 데칼코마니가 되죠. 오른쪽이 완전히 대칭이 되는 거 알아두시고, 변곡점에 대해서 접선을 그렸을 때 그 변곡점과 그 옆 변곡점 그 중간 요 크기를 가우시안 분포에서는 표준 편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수리적으로 또 어떤 관계가 있냐면 바로 그 접선을 확장했을 때 여기에 지금 이 X축에서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이게 또 2시그마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시그마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뭘 따지냐면 이 가우시안 분포에서는 바로 바로 이 0에서부터 가장 높게 솟아오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픽 하이트라고 합니다. 픽 하이트. 그러면 저 피크 하이트에 딱 절반이 되는 점의 높이가 있을 수 있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위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 자,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딱 절반의 위치이기 때문에 half height 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변곡점까지 요 거리를 표준 편차라고 했을 때 요 half height에 해당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 있죠. 요 길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W라고 쓰고 2분의 1이라고 씁니다. 2분의 1이라고 쓴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는 뭐냐? half width라고 합니다. 걔를 뭐라고? W라고 쓰고 2분의 1. 자, width는 뭐예요? 폭이죠, 폭. 근데 폭은 폭인데 절반의 폭. 어디서의 절반이냐? 피크 하이트의 절반에서의 폭을 half width라고 합니다. 그럼 이 half width가 여기에 있는 이 시그마하고 무슨 관계냐를 이 정규분포 수식을 미분을 하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대략 값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 저 표준 편차하고 2.35배 정도의 관계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이때 또 어떤 표현을 쓰냐면 peak width라는 표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그냥 W라고 쓰는데 이 peak width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뜻하냐?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얘는 peak width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개념상 뭐가 되겠어요? 4 시그마가 되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저 지금 여기에 나오는 표준 편차, half width, peak width 이런 거는 사실 크로마토그래피와 별 관계 없이 그냥 가우시안 함수, 이 정기분포 함수에서 무조건 수학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그 크로마토그래피를 빠져나온 물질의 농도 분포가 요런 꼴로 나오기 때문에 그 용질 분포에 대한 해석을 요런 시그마, W 요런 것들을 통해서 표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들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좋아.
좋다. 이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교재에는 이게 그림 4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그리시기 귀찮으면 그림사 보시면 되고요. 근데 한번 손으로 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기억해내려면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됐다. 좋아. 영설한다. 이제 잘 그려져요? 오, 좋아요. 좋아. 우리 태경이도 잘 그렸어요? 보자. 태경이. 태경이 완전 사랑스럽게 그렸다? 이야, 좋다, 좋다. 좋아. 그 다음, 혜민이 왔나? 혜민이 안 왔어요. 혜민이 뉴욕 갔나? 진짜. 그래. 하여튼 그렇다. 됐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그 다음에 뭘 해볼 거냐? 자, 저기 줄게요. 준다잉. 으이씨. 자, 두 번째는 바로 레졸루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사실 일상생활에서도 쓰거든요. 레졸루션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말 번역은 일상생활에서도 씁니다. 바로 분해능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분해능.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분해능? 특히나 분해능 어디서 많이 쓰냐면 TV에 보면 진짜 TV가 점점점 어때지고 있어요. TV가 점점 얇아지는 건 얇아지는 건데 화면이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실제와 가까워지고 있죠. 그러면 실제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영상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그거를 이제 화소라고 하는데 그 화소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화소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화소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거죠. 작아져서 세밀한 부분도 화소 하나하나가 점점 표현해주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화소가 점점 작아져서 세세한 부분을 다 구분해서 표현할 때 그때 분해능이 좋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저런 말은 써요. 그러니까 무슨 경제신문 같은 데도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로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1, 정의. 자, 레졸루션을 앞으로 R로 쓰겠습니다. 그렇죠? 레졸루션이랑 그냥 R 이렇게 쓸 건데 정의는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쓸까? 이렇게 쓸까? 이렇게.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거하고 아래에 있는 거의 차이를 그 차이란데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자, 이거 뭐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위에 있는 얘는 바로 그 유명한 리텐션 타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요 W 이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peak width죠. 거기에 위에 짝대기 하나 들어가 있는데 얘는 평균이고요. 레졸루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근데 레졸루션은 또 어떻게 정의하기도 하냐면 혹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아래쪽에 있는 이 픽 위스 이건 똑같은데 위에 있는 얘가 뭐로 바뀌었냐면요. 바로 리텐션 볼륨으로 바꾸어 표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 머무름 시간만큼 어떻게 되죠? 컬럼 내부로 그러니까 리텐션 그러니까 머무름 시간만큼 컬럼 바깥으로 용매가 빠져나오죠. 그러니까 용매가 빠져나오는 부피와 그 리텐션 타임은 무조건 비례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리텐션 타임이 어떻게 되느냐로 정의를 하는 건 리텐션 볼륨이 어떻게 되느냐로 정확하게 다 1대1 대응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단위가 좀 달라지는 거죠. 이건 시간 스케일이고 얘는 부피 스케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사람의 취향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알겠죠? 근데 지금은 요걸 그냥 따라 볼게요. 시간을 기준으로 한번 따라 볼게요. 알겠죠? 그러면 쟤를 어떻게 또 하나 표현해 볼 수가 있느냐. 여기 줄게요. 준다. 요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건 요거니까 바로 두 픽이 있을 경우 요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 물질이 있고 2번 물질이 있는데 1번 물질과 2번 물질의 리텐션 타임의 차이, 그 다음에 1번 물질과 2번 물질의 픽 위스의 평균,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게 바로 레졸루션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따 여기서 우린 또 어떤 생각을 하나 해볼 수가 있냐면 이런 생각을 하나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요거 이게 누구였냐면 그냥 픽 위스였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해프 위스였죠. 기억나세요? 그런데 얘가 각각 어떤 값을 갖는다고 했냐면 픽 위스는 표준 편차의 4배, 그 다음에 해프 위스는 표준 편차의 2.35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보이세요? 그러면 얘는 다른 말로 쓰자면 여기에 있는 해프 위스는 아니, 여기에 있는 이제 픽 위스는 바로 2.35분의 4 곱하기 해프 위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때 여기서 요 위스의 평균은 바로 해프 위스의 평균에다가 2.35분의 4 얘를 곱한 거랑 똑같아지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관계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위스의 평균은 해프 위스 평균의 2.35분의 4.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숫자를 실제로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계산하면 대략값이 어떻게 된다. 해프 위스 기준으로 보면 해프 위스의 평균에 바로 0.589 곱하기 델타 TR 이런 꼴로 표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레졸루션을 왜 정의하냐면 바로 요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의한 이 레졸루션이 큰 값을 가질수록 두 픽은 잘
구분되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보통은 요 레졸루션이 1.5 이상 일 때 분리되었다 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마토그래피 실험을 했는데 픽들 사이의 레졸루션이 1.5 이상이 나와야 이게 적절히 실험이 잘 된 거다라는 뜻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저 1.5라는 가이드라인 이게 어디서 온 거냐? 그래서 참고로 볼 게 바로 교재에 있는 거기 그림 5입니다. 자, 교재 그림 5에 보시면요.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그 뭐 레졸루션이 0.5일 때, 0.75일 때, 1일 때 그래프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 그림 5 뭐야? 저기 저 누구냐? 저기 태균 책 안 갖고 왔어요? 가져왔어요. 아, 이제가 안 갖고 왔어요? 아, 그렇군요. 아, 그래서 둘이 너무 다정해 보여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교재가 있는데도 안 줘도 좋을 것 같아요. 둘이 너무 다정해 보여서. 없으면 없다고 말을 하죠. 아, 진짜. 난 둘이 막 서로 껴안는 거 줄 알았어요. 네, 둘이 너무 친해. 물어봐야지. 얘들아, 여기 이지하고 태경이하고 친한 거 알아요? 네. 아, 졸리다고요? 한계가 온 것 같아요. 밥 먹고 바로 와가지고 네 진짜. 알았어요. 요것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알겠죠? 1.5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알겠죠? 네. 그래. 좀만 쉬었다 해요. 이거 1.5까지만 합시다. 1.5만. 알겠죠? 네. 1.5만.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레졸루션이 1.5다 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 경우 두 픽은 동일하다 라고 가정을 하고 똑같이 생긴 두 픽이 레졸루션 1.5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겁니다. 자, 여기 Y축은 하여튼 인텐시티고요. 그 다음 이렇게 시간이 있다고 쳤을 때 자, 두 픽이 만약에 이렇게 요렇게 구분되는 경우 이게 레졸루션 1.5거든요. 그럼 보시다시피 여기가 이 픽의 리텐션 타임 TR1 여기가 리텐션 타임 TR2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어느 정도 분리가 된 거냐면 6시그마 정도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을 뜻하는 거예요. 6시그마,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에서 표준 편차가 대략 어느 정도라고 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시그마, 여기서 여기까지가 시그마고 그 다음에 변곡점에 대해서 요렇게 접선을 그린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시그마, 여기까지 길이가 4시그마라고 했었죠? 기억나요? 그러면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레졸루션을 계산을 해보자 라고 하면 레졸루션의 개념은 리텐션 타임의 차이분의 픽 위스의 평균이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 리텐션 타임의 차이가 얼마예요? TR2에서 TR1 뺀 값이 얼마란 얘기예요? 6시그마일 때를 뜻하는 거 알겠어요? 그럼 요 차이가 6시그마 요만큼이 요거라고요. 얘는 TR2 빼기 TR1인데 그 차이를 6시그마라고 했으니까 그걸 여기다 넣는 거지. 그 다음 W가 뭐예요? 픽 위스죠? 그럼 픽 위스가 여기서도 픽 위스가 얼마예요?
자, 변곡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내려서 만나는 요 점하고 요 점 사이에 거리가 피그위스라고 했죠. 요까지가 피그위스예요. 여기 피그위스 얼마예요? 4시그마. 요거 피그위스 얼마예요? 4시그마. 그걸 뭐 하라고요? 평균하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얘 값을 계산하면 이 경우가 1.5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레졸루션 1.5면 두 픽이 요렇게 해서 딱 구분할 만큼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상황을 뜻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됐을 때 아, 요 놈하고 요 놈이 지금 충분히 분리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레졸루션 1.5를 요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관련된 연습 문제 7 같은 게 바로 레졸루션과 관련된 또 간단한 연습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습 문제 7도 한번 이따가 쉬는 시간에 풀어보시기 바래요. 오케이, 됐다. 그러면 우리 이제의 바람대로 좀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좋아. 화장실 다녀오세요.